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시장 마감 후에 지난 24시간 동안 당신이 궁금해하신 미국 주식들, 그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헤쳐보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테크, 헬스케어, 미디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요청하셨는데요. 어떤 기업은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냈고 또 어떤 기업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맞아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기업이 보내는 신호와 시장의 소음이라는 주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신호와 소음? 네, 기업이 발표한 팩트, 그리고 그걸 둘러싼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사이에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명확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기업들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네, 넷플릭스. 어제부로 10대1 주식 분할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1주당 9주를 추가로 받게 되고요. 예를 들어 1,500달러짜리 주식이었다면 이제 150달러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기술적인 조정이라는 점입니다. 아, 기술적인 조정이요? 네, 캐나코드 지뉴티 같은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1,525달러에서 152.50달러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걸 가끔 주가가 싸졌다고 오해하고 막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기업의 가치 총액,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만 더 잘게 낸 것과 같아요.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자 조각이 많아졌다고 피자 자체가 커진 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현재 월간 활성 시청자 수가 1억 9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뉴스죠. 이게 유료 계정이 아니라 실제 시청자 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계정으로 온 가족이 보면 훨씬 더 큰 숫자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넷플릭스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식 분할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거라면요. 네. 광고 요금제 시청자 수의 이 폭발적인 증가는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앞으로 주가에 어떤 시너지를 낼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넷플릭스가 주식 분할로 주주들에게 다가갔다면 헬스케어 기업 힘스앤허스, HIMS는 훨씬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현금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현금으로요. 이사회가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2억 5천만 달러짜리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자신감의 표현. 네, 말로만 우리 회사 미래는 밝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현금을 투입해서 시장에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2024년에 설정했던 1억 달러 프로그램을 이미 다 소진하고 추가로 진행하는 거라 의미가 더 큽니다. 아, 이미 한 번 하고 또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재투자하는 게 최고의 수익률이다 라고 회사가 선언하는 셈입니다. 내부 단속을 확실하게 하는군요. 그런가 하면 외부 환경에 대한 대비도 있었습니다. 기존 이사회 멤버였던 뎁 오터를 최고 정책 책임자 CPO로 임명했더라고요. 네, 그 소식도 있었죠. 그럼 자사주 매입이 우리 사업은 튼튼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이 CPO 임명은 점점 커지는 회사의 규모에 맞춰서 외부의 규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는 피할 수 없는 허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 굉장히 성숙하고 전력적인 움직임이죠. 내부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으로 가치를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규제 대응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시장에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네, 오늘 그런 기업들이 몇몇 보였어요. 로빈후드가 딱 그런 사례였습니다. 10월 운영 데이터를 보면 아주 훌륭해요. 주식, 옵션, 암호화폐 거래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고 보고했거든요. 사업 자체는 순항하고 있다는 청신호네요. 그런데 주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02%나 하락했습니다. 물론 같은 날 코인베이스가 8.74% 급락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했는데 왜 같이 묶여서 평가받아야 하나?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바로 기업이 신호와 시장의 소음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암호화폐 관련주라는 더 큰 카테고리의 소음에 그냥 묻어버린 거죠. 아,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은 잠시 무시되기도 합니다. EU에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출시한다는 미래 전략 같은 건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 격차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용 플랫폼인 독시미티, 그리고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인데요. 두 회사 모두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둘 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듀오링고 데이터를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져요. 매출 성장률이 거의 40%에 달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72%나 됩니다. 와, 이익률이 엄청나네요. 인베스팅 프로의 재무 건전성 등급도 훌륭함이고요. 그런데 주가는 52주 신저가라니. 이건 투자자들에게 회사는 믿지만 현재 주가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신호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성장주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죠. 딜레마요? 네, 독시미티 역시 최근 2분기 실적이 월스트리트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음에도 주가는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뛸 재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미 목에 올림픽 금메달 가격표가 붙어있네요.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 그렇죠.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너무 일찍, 너무 비싸게 가격에 매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스파고나 시티즌스 같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것도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너무 비싸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인 거죠. 결국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장의 우려처럼 정말 성장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가? 아니면 시장의 과도한 비관론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기회가 생긴 것인가? 이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시장이 회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이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기관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죠. 먼저 선구매 후 결제 서비스의 선두주자 어펌입니다. 헤지펀드 압디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웠나요? 포트폴리오에서 어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1.2%에 달했습니다. 21.2%요? 네, 운용자산의 5분의 1 이상을 한 종목에 말 그대로 몰빵한 셈입니다. 분산 투자가 상식인데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거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선언이요? 우리는 이 기업을 속속들이 분석했고 시장의 모든 의심에 뛰어넘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공격적인 베팅이죠. 수많은 종목에 조금씩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일반적인 펄도와는 정반대의 철학입니다. 그만큼 강한 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죠. 그런가 하면 상업용 두동산 정보업체인 코스타그룹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시각이 나왔습니다. 웰스파고 레포트 말이죠. 네, 니중 축소 의존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60달러로 낮췄는데 그 이유가 임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타는 경쟁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같은 부동산 섹터인 중개 플랫폼 컴패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네요.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이죠. 이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타그룹은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와 분석 정보를 판매하는 B2B 기업이에요. 데이터를 파는 회사군요. 네. 웰스파고는 이 데이터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코스타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반면 컴패스는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주택 중개 시장에서 에이전트들을 영입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코스타는 정보 시장의 경쟁을, 컴패스는 중개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평가받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컴패스에 대해 수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시장 점유율 성장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게 바로 그 맥락이었군요. 그렇죠. 똑같이 부동산 기술주로 묶여도 한쪽은 경쟁 심화로 위기를, 다른 한쪽은 점유율 확대로 기회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산업 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 외에도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 웨이페어나 어그부츠로 유명한 데커스 아웃도어에서도 기관들의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만드는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죠. 네.
그런 움직임들을 따라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청하신 목록 중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특별한 뉴스가 없었던 기업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업스타트, 소파이, 블럭, 랜딩클럽, 페이팔 같은 핀테크 기업들. 네, 핀테크주들이 많았죠. 그리고 텔라닥, 진로우, 오픈도어 등이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뉴스가 없는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특별한 악재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죠. 특히 블록, SQ는 바로 내일인 11월 19일에 중요한 투자자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폭풍 전야처럼 다들 숨을 죽이고 회사가 내놓을 비전을 기다리는 분위기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11월 18일 화요일장 마감 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 실적 발표가 있죠? 네, 단백질 스낵 등을 만드는 벨링 브랜즈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내렸죠. 투자은행 TD카우에는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목표 주가를 낮췄고 주가는 이미 지난 11월 14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기대치가 바닥인 상황에서의 실적 발표군요. 이럴 때야말로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쉽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발표될 실적이 과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 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단순히 이번 분기 매출이나 EPS 수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 숫자가 다가 아니다. 네, 시장은 이미 발표된 과거의 숫자보다 경영진이 제시하는 미래의 가이던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특히 성장 둔화라는 꼬리표가 붙은 만큼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어떤 어조로 얼마나 자신감 있게 미래 성장 계획을 설명하는지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당신이 요청한 기업들의 지난 24시간을 숨가쁘게 훑어봤습니다. 넷플릭스와 힘스처럼 명확한 자신감을 보여준 기업이 있었는가 하면 로빈후드나 듀오링고처럼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냉대를 받으며 우리를 고민에 빠뜨린 기업도 있었죠. 네, 월스트리트의 엇갈린 시선까지 정말 다채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발표하는 사실과 그 사실을 해석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만나 주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독시미티나 듀오링고의 사례에서처럼 기업의 기초 체력은 튼튼한데 시장의 평가는 냉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기업의 장기적인 신호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은 시장의 소음과 기업의 신호 중 무엇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신의 투자 여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